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맞고요. 이 문제 하나를 풀려면 꽤 여러 가지 사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은요.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요쪽 짧은 변과 긴 변이요. 이거는 얘가 바라보는 대변의 짧은 변과 긴 변이요. 만나는 점에 이 비율이 일치한다는 사실요. 이거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평면 좌표 범위까지만 해당하는 개념이겠지만 여기에 원이 껴버리게 되면 이것까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각을 이등분 한다고 했을 때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요. 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여기서 최대값까지 처리를 하기 위해선 왜 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위의 점과 이 한 정점까지의 거리는 수많은 거리가 나타날 텐데 그 중에 제일로 길고 제일로 짧은 거예요. 물론 여기선 최대값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 정도의 기본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가 좀 풀릴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그 다음에 C는 숨겨놨어요. 지금 A, B라고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요. 각 A, CB 가운데 각이 C니까 각 C를 2등분을 하게 되면 얘가 각 C가 바라보는 대변 AB에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은 반드시 5,5가 돼야 된대요. 이 상황까지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시커먼색으로 갈아타고 좌표 평면의 얘를 나타내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테니까 Y축 그리고 X축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점이 3,7요. 3이 있고 7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 B는 8,2 여기요. 여기 얘가 B예요. 근데 얘네 둘을 연결하면 이제 선분 AB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거기 위에 5,5요. 대충 5,5는 3에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D입니다. O 아니고 D입니다. D. 좋아요. 근데 이 D의 탄생 경로가 각시를 2등분한 선이래요. 각시를 2등분하면 얘가 만난대요. 그래서 각이 2등분하면 계속 1번 생각만 하는 분은 진짜 부족한 거예요. 더 너머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너머의 생각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그래서 다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텐데 이 정도 내용이 잘 정리가 되신 분은 넘어가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직 미흡하신 분은 간단한 설명이라도 듣고 가십시오. 다시요. 각을 2등분 했다는 얘기요. 각의 2등분선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중학교 때 이미 정리하고 올라오는 이 1번 개념도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되지만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생각나야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대1요. 거리가 꼭 같은 점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정 가운데 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얘랑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요런 점들도 어느 점을 가지고 A와 B와 연결을 하든 변 길이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아래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점들을 연결을 죄다 해버리게 되면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1대1이라는 비율이 깨지고 예를 들어 1대2라고 돼버리면 1까지는 A까지는 좀 가깝고 B까지는 2배 멀어야 돼요. 그거를 이 AB의 선분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3등분을 했을 때 바로 요 점이 A까지의 거리는 1이라고 한다면 B까지의 거리는 2가 되는 그 점이 꼭 맞아요. 그런데 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분도 있겠죠. 그래서 A는 좀 가깝고 B는 먼 그 지점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
이까지의 길이가 2배가 되는 2가 되는 지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점들을 죄다 모아보면 원이 되는데 그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된대요. 너무 신비하니까 이름까지 붙여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로 만날 때는 그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을 이등분했다는 얘기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1번 생각나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가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생각이 나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C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C의 위치를 원 위에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A하고 B가 예를 들어 아까 그 괜히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게 1대2 내분점, 1대2 외분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모든 점은요. 얘랑 연결하고 얘가 아니죠. A와 연결을 하고 B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1대2예요. 신기하다니까요.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원 위에 점이기만 하면 얘랑 연결한 이 길이하고 여기 B까지의 길이는 그 어디를 연결하든 1대2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요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깊이 설명, 증명까지 못 해드려서 완벽히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신 분은 먼저 뭐부터 하게 되냐면 C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를 계산을 팍팍 합니다. AD의 길이는 A 좌표를 알고 D 좌표도 아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요.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얘도 4니까 루트 8. 투루트 2요. 투루트 2. 좋아요. BD의 길이는 역시 B도 알고 D도 아니까 빼서 제곱을 하시면 3이니까 제곱하면 9고 Y 값의 차이도 3이니까 9가 돼서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요거부터 한다고. 요거부터요. 일단 각의 이등분선 멘트가 나오면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대 3요. 정리해볼까요? AD의 길이하고요. 이 빨간색으로 바꿨었는데 AD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2대 3이라는 거예요. 2대 3. 이 길이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C의 위치가 좀 파악이 돼요. 그럼 C의 위치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C는 각을 2등분한 결과가 D랑 만나야 돼요. D랑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 C가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냥 막연히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게요. 얘랑 각을 2등분해서 만나려면요. 이 변의 길이가 1대2가 돼야 돼요. 느낌이 오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각을 2등분했다고 하기에는 이쪽 각이 너무 커요. 1대1이 아니에요. 각의 비가. 그리고 나서 변을 보시면 이 변의 비가 비슷해요. 지금 1대1로. 1대2가 이 대변의 길이 AD, BD가 2대 3이잖아요. 2대 3. 그게 유지가 되려면 A로부터는 요만큼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B까지의 거리는 3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연결하잖아요. 이게 2대 3이므로 요것도 2대 3이 될 때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정말 각을 2등분한 선상 위에 D가 놓이게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점이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찾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래서 원이겠거니 하고 다음과 같이 찾습니다. 실전에서는
D는 2대3 내분점이잖아요. AB에. 그리고 AB의 2대3 A까지의 길이는 좀 가깝고 요게 2라고 했을 때 요게 3이면 말이 안 되나요? 더 멀겠네요. 뭐 여기쯤이요? 이게 2고 뭐 이게 3? 그래도 뭐 비율이 맞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2대2 3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 놓고요. 어거지로 원을 그려요. 이렇게. 오.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은요. 여기랑 연결하면 2고 여기랑 연결하면 3이 될 수 있어요. 그럴싸한데요. 지금 길이가 1.5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을 2등분을 하게 되면 철묘하게 뒤에 꼭 맞게 들어가게 돼요. 그건 어느 점이든 원 위의 점이기만 하면 그렇다는 얘기라고요. 지금까지도 들었는데 지금 계속 갸우뚱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좀 스탑을 하고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기엔 우리 시험지에 나올 겁니다.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C의 위치를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C의 위치는 A, B의 그러니까 결론부터요. C의 위치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토대로 원 위에 있습니다. 원 위. 어려워요. 이 지름의 양 끝점이요. 요거는 뭐냐면 A, B의 2대3 내분점이고요. 여기는요. A, B의 2대3 외분점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 어려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C의 위치가 원이라는 거 아니까 원의 생명은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이니까요. 그 두 길이를 조사를 하러 갈게요. 중심이랑. 일단은 AB의 2대3 내분점은 쉬워요. D니까. 이건 5,5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5,5입니다. 어색하신 분들은 AB의 내분점을 찾아보세요. 2대3. 5,5가 나올 겁니다. 우린 외분점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A의 좌표가 3,7이고요. 그다음 B의 좌표가 8,2니까 2대3 외분점 계산을 해볼게요. 자신 있습니다. 외분점이니까 2랑 3이랑 빼고요. 2디키 곱한 16이랑 2디키 곱한 9를 빼잖아요. 이렇게. 또 Y좌표도 비율을 2대3을 빼주시고 2디키 곱한 4랑 2디키 곱한 21을 또 빼잖아요. 이게 외분점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빠르네요. 마이너스 7, 여기는 하나도 안 빠른가? 마이너스 17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1 때문에 17이 되겠네요. 좋아요. 이제 지름의 양끝점을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 약속대로 중심 찾아요. 중심은 얘와 얘 5,5하고 마이너스 7,17의 정가운데니까 평균을 내버리면 5하고 마이너스 7의 평균 마이너스 1과 5하고 17의 평균은 11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반지름도 찾으러 갑시다.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반지름은 이제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11로부터 5,5까지의 거리만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루트 x값 끼리 빼갖고 제곱하면 36, y값 끼리 빼갖고 제곱하시면 11에서 5 빼니까 또 6이라서 36이네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6 제곱이야. 36이니까요. 그래서 6루트 2네요. 반지름도 구해놨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중심도 구하고 6루트 2라는 반지름까지 구했으니까 C의 위치는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결론이요. 그런데 그 C라는 점들이 모여있는 이 원 위에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2, 여기에 2라는 마이너스 12,0이라는 점이 있대요. 거리의 최대를 구하래. 최대. 어디가 제일 길겠습니까? 대략 여기겠죠. 여기.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아니까 여기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 반지름을 추가를 하는 거죠. 반지름은 6루트 2 다 구해놨거든요. 답에도 루트 2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맞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과 2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러 갑시다. 중심은 좌표가 여기 있으니까요. 2의 좌표가 마이너스 12,0이니까 거리 계산을 해보면 루트 또 x값끼리 빼갖고 제곱하시면 121이에요. 더하기 y값끼리 빼서 제곱해도 121이니까 요것도 2 곱하기 11의 제곱 11 루트 2거든요. 끝났습니다. 다시요. 요 점으로부터 제일 긴 거리는요. 중심까지 거리 11 루트 2에다가 반지름 6 루트 2를 추가만 하시면 제일 긴 길이 17 루트 2가 나오겠죠.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문제가 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요 한 문제만 잘 정리해도 정말 큰 걸 얻어 가실 것 같아요. 계속 복습해 보십시오. 이건 시험지에 나와요. 이게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모든 시험지에. 고생